우리가 이별했지만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자 하고 이별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화로 될 것 같으면 헤어지자고 안 해요. 그냥 우리 대화 좀 할래? 라고 하지. 일단 안부를 묻는 건 쿨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별 후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실 때 연락을 하고 싶잖아요? 재회가 되는 연락 방법이 있고 재회가 안 되는 연락 방법이 있어요. 이 10분의 제한 시간 동안 하면 안 되는 연락법 그리고 해야 되는 연락법 이거 두 개를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야겠죠? 우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매달리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 안 될까요? 매달리면 상대분 입장에서 우리가 이별했지만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자 하고 이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달리시면은 되게 눈치 없어 보여요. 눈치 없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그쵸? 안 그래도 이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절대 매달리시지 말고요. 두 번째, 힘든 티를 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다녔을 때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힘든 티를 내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막 내 얘기를 전해줘요. 연애를 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행복해지자고 연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내가 마음이 떠났고 안 만나기로 결정했는데 심지어 요즘도 불행하다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을까요? 불행한 모습으로는 유혹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잠깐 동정심의 재회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동정심으로 시작한 연애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하면 안 되는 거. 세 번째, 대화 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대화로 될 것 같으면 헤어지자고 안 해요. 그냥 우리 대화 좀 할래? 라고 하지. 그쵸? 네 번째, 한 번만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한 번만 봐야 되는 이유가 뭔데? 다섯 번째,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본다. 되게 조급해 보이거든요. 그분 입장에서 나랑 만나야 될 이유도 없는데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면 더 부담 느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여섯 번째, 쿨한 척 안부를 묻는다. 일단 안부를 묻는 건 쿨하지 않아요. 정말 쿨하면 안부를 안 물어야죠. 안부를 묻는 건 할 수 있어. 문제는 저 사람 입장에서 구질구질하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게 안부 연락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내가 잡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상태로 어떻게든 너랑 재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보내면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연애 자격에서 도와드리는 부분은 구질구질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력있게 보일지라는 부분들을 잡아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일곱 번째,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구구절절한 사과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과문을 보낸다는 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내가 사과 정도 들었으면은 그래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결정한 사람이라면 사과 한마디에 제외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과를 듣고 싶었으면은 야 미안하다고 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 나 요즘 속상했는데 네가 미안하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별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잡아달라고 이별하자고 하는 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잡아달라고 이별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보내시면 안 돼요. 여덟 번째 하시면 안 되는 거. 내 단점을 가득히 적는 거예요. 내가 너 힘들 때마다 연락을 200통씩 보내서 힘들었지?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너톡이라고 보내려고 하시는데 절대 너톡 아니에요. 상대분 입장에서 힘들었을 때마다 내가 200통씩 연락을 보낸 걸 떠올리면은 아 다시 누구 만나고 싶다 너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 아니란 말이야. 맞아 네가 나한테 200통이나 연락을 보냈지? 그래 나 다시는 그런 연애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 단점을 구구절절 적지 마세요.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좀 듣기 좋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도 좀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홉 번째. 이것도 의외로 많이 하시는데 원망하고 저주하시는 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열 번째,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3자를 통해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면 내 폰이 차단당했거든. 그런데 내 폰이 왜 차단당했을까? 저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차단을 한 거죠. 그런데 제3자를 개입을 시키면은 특히 이제 이 상대가 회피형이신 경우에는 민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그래서 역시 너랑 헤어지길 잘했구나. 너는 네가 힘들다고 주변에 민폐 끼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연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힘든 순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는 그럴 때마다 주변에 민폐를 끼칠 것이고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상대분은 더 단호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남은 5분 동안에 그 여러분들 필요하신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연락을 하기 전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기 전에요.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정말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고 좋았을 때를 먼저 떠올려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나, 서로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땐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럴까? 지금은 왜 이렇게 단절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서로 서운했던 점들이 잘 해결이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을 떠올리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왜 대화가 단절이 됐는지 이걸 떠올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서로 서운했던 점들이 잘 해결이 됐는지 이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요 1번에서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별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았었잖아. 분명히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거는 이 사이에 뭔가 대화가 단절될 만한 이슈가 있었거나 서로 뭔가 서운함들이 쌓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어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원인들을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별을 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그냥 툭툭 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솔직한 성격이라 그래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요. 특히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배신감이 많이 들고 되게 상처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이 평소 같지 않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너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툭툭 뱉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점을 180도 나의 모습을 바꿔가지고 내 장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툭툭 던지는 게 문제였던 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말을 세상 예쁘게 하시는 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별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변했잖아. 180도 변했잖아.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180도 변모하는 수준으로 바뀌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000자에서 1500자 사이의 메시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변화를 암시적으로 쓰셔야 돼요. 암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으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착해졌어 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는 길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가지고 도와드렸어 라고 말을 하면 나 착해졌어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착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암시적으로 이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나의 그런 변화된 모습의 장면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 연락을 쓰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만나자는 설득을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다고 말을 해봤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이미 큰 결정을 한번 내렸는데 그럼 이 결정에 대한 설득을 당하고 싶지 않을 텐데 내가 결국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반항심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지 않으면서 일단 그 사람이 나랑 이별하고 싶었던 이유가 말을 툭툭 뱉는 거였다고 하면 나 말 세상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됐어를 보여주게 되면 이분도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별을 통보를 한 건데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그때 내가 점점 더 흔드셔야 돼요. 네가 생각했던 나 그건 예전의 나고 나 이제 달라라는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주시다 보면은 이분이 멘붕이 오면서 자기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맞았나? 근데 이분이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재회를 하고 싶어져야지 내가 떠밀어가지고 재회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되면 좋은데 보통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지 말 것. 그 다음 마지막은 연락을 여러분이 했었을 때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답장이 오는 거고 답장이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별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연락을 보내게 되면 이분들의 응답률이 조금 떨어져요. 사실은 내가 되게 바뀐 모습을 가지고 설레게 만들었어. 그럼 저 사람이 설레니까 다시 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 나에 대한 마음이 가장 클 때는 아무래도 이별 직후일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점점 잊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서 설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줄 확률이 높아져요. 거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 거절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내가 설득하지 않은 선에서 그냥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혼자서 고민을 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해야 되는 거 내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진심을 전달을 하는 쪽보다 헷갈리게
헷갈리게 하시는 편이 이분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누가 봐도 널 향해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은 이분들은 궁금하지 않을까 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 유혹의 고수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 내 마음을 모르게 하면서 내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내 호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호의인지 호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호감과 호의를 구분하는 법 이런 것도 검색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호감과 호의를 구분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하수인 거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설레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다. 암시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설득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타이밍 안에 하는 거다. 라고 알려드릴게요. 물론 타이밍이 지난다고 해서 제외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좀 가능성이 떨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연애, 재회,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만. 안녕.